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주화보TV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미국 시장 하락 이유를 먼저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나서 테슬라 이야기를 한번 이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주식시장 6월 반등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금요일날 6월 3일 미국 시장이 좀 크게 하락했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찾아봤더니요, 실업률이 지난달과 이번 달이 똑같은 결과 3.6%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업률이 똑같이 발표됐고, 그러면 실업률이 이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고, 더욱이 신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 실업률이 좋게 나오니까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 하는데 무리가 없겠다. 자, 경기가 괜찮으니까 강하게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이 된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또 시장이 화들짝 놀란 거고요. 테슬라 얘기가 또 심하게 나왔습니다. 정리해고 10% 감원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메일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까요, 시장에 큰 영향을 또 주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결국은 키워드는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불안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대변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테슬라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국 상하이가 지금 폐쇄 조치가 지난 3월, 4월, 5일 동안 3개월 동안 그렇게 폐쇄 조치가 있었는데, 자, 6월 달에는 이제 다시 개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상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다음에 실적이 2분기에는 악화된 실적이 누구나 다 알겠죠. 그렇지만 3분기는 정상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 3분기에는 완전히 회복되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테슬라에서의 새로운 공장 중에서 테슬라 텍사스입니다. 기가 텍사스입니다. 기가 텍사스 지금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여기서 이제 실제로 양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모델 Y 제품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델 Y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각 생산 공장에서 모델 Y 제품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기가 베를린입니다. 유럽 쪽에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베를린에 공장을 새로 오픈을 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신규 제품들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생산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 모델 Y네요. 정말 인기가 굉장히 폭발적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그림은요, 테슬라 주가 차트 일봉 차트이고요. 여기서 재미난 걸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전에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의 절반만큼 내려와서 거기서 반등 시그널이 나와 있다라고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테슬라도 똑같이 한번 어떤지 그려봤어요.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여기서 2020년 3월 팬데믹 저점 이후로 지금 반등하고 나서 이 반등을 폭을 100이라고 했을 때 그것의 절반만큼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딱 2분의 1만큼 내려와 있어요. 희한하죠. 거기에서 반등 시그널이 나와서 반등 중에 있습니다. 반등 시그널, 테슬라의 반등 시그널은요, 5파동입니다. 1, 2, 3, 4, 5까지 5파동이 주고, 그리고 21선 지금 턴을 주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어진다면 5일선은 W를 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농후해 보입니다. 이렇게 중간 지점에서 반등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는 것, 그게 조금 재밌는 현상이고요. 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항상 지나친 고평가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퍼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PER이요. 보통은 20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그리고 락스타 빅테크 주식들은 PER이 20에서 30배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PER은요, 2020년도, 21년도 1000배가 넘었어요. 그래서 PER로 얘는 가늠을 할 수 없는 그런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이고요. 근데 이 1000이 넘는 PER이 점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합리적인 그런 수준으로 지금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변하는 자료가 바로 이 자료이고요. 이 기업의 주가에 거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거품이 많이 꺼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소식은 게리 블랙이라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제 트윗한 내용인데요. 지금 테슬라는 올해 8월 달에 주식 분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8월 달에 했었는데, 그리고 2022년 올해 8월 달에도 주식 분할 한 번 더 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해놓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몇 대 몇으로 비율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고요. 아직 안 정해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제출되는 어떤 자료에서 이 주식 분할에 대한 세부 정보를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도 그랬고요. 다른 주식들도 보통 스탁 스플릿을 하게 된다면 그 기대치로 그 직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입니다. 과연 올해도 이 테슬라의 주식 분할이 과연 얼마만큼 분할이 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상승폭을 보여줄지 조금 기대를 해봄직한 그런 모습입니다. 일시적으로 2분기에는 안 좋았지만 3분기부터는 다시 괜찮아질 거라는 것 바라보는 기대 포인트이고요. 어쨌든 지금의 시장의 핵심은 인플레이션 발표에 꽂혀 있습니다. 6월 10일 금요일 날 인플레이션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관심이 다 쏠려 있고요.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발표됐던 인플레이션 지수를 보시면은 8.5에서 8.3으로 조정을 한 번 줬어요. 한 번. 자, 그러면 이번 달에는 어떻게 발표될까? 얘가 연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쭉 조정을 받아준다면 시장에서는 적어도 이게 3개월 이상 쭉 계속 연속적으로 조정을 받아준다면 시장에서는 좀 안심을 하게 되겠죠. 특히나 그 안심은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좀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지금 기대치를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지수는 이번에는 지난달과 같을 거라고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대신에 근원 인플레이션은요, 지난달이 6.2였는데 그것보다 좀 더 낮게 5.9%가 되지 않겠나라고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섹터가 가격이 WTI가 어땠습니까? 유가가 지금 좀 꼭지 주고 조그마한 박스권에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영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수는 지난달과 이번 달이 같을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고, 반면에 얘를 빼게 되면 물가가 좀 더 내려와 있을 거라고 지금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어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면 시장에서는 좀 안도의 한심을 보일 것 같고요. 근데 기대치 못 미치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된다면 시장은 또 한 번 실망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 분석을 해보면요, 6월 반등 조건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월봉이 양봉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월봉이 이번 달에 음봉이죠. 이 일봉에서 보시면은 조건이 21선이 밑에 있고 5일선이 위에 있으니까 정배열상에 있어요. 완전하게 6월달 하락을 주려고 하면 월봉이 음봉에다가 21선도 하락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21선도 하락을 줘야 되고요. 5일선도 하락을 줘야 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지금 6월달은 하락 조정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장세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혼조 장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다음 주 FOMC까지 가게 되면은 그 진행 과정에서 이 혼조세가 그대로 혼조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다시 반등해서 6월달 상승으로 진행이 될지 혹은 실망에 의해서 하락 전환을 할지 이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6월달에 현재는 혼조고요. 이렇게 상승 전환을 해야 되는 그 조건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월봉이 양봉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요, 5일선이 턴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5일선이 현재 어떻습니까? 지난 금요일부로 꺾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5일선이 횡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가가 조금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를 반복하면서 5일선이 옆으로 일단 횡보를 해야지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상승 전환을 해줘야지만, 그리고 그게 올라가게 되면 21선은 빠져나온 주가가 이렇게 낮아져 있기 때문에 21선은 일단은 옆으로 누울 겁니다. 누운 상태에서 5일선이 상승 턴을 하게 되면 21선도 따라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월 양봉이 만족스러워지고 5일선이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21선이 올라가게 되면 이 세 가지 조건이 서로 크로스로 만족하게 되면은 6월은 어떤 장세가 되냐면요. 반등이라도 상승이 이제 조건이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요.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그 조건은 무엇인가 한번 짚어볼게요. 월봉이 일단 음봉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것이고 5일선이 현재 다음 주부터는 5일선이 꺾어질 텐데 이게 옆으로 횡보가 아니라요. 확 밑으로 꺾어지는 것. 자, 이런 현상이 나와야지 되고 21선이 옆으로 기겠지만 얘도 5일선 따라서 다시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월봉이 음봉으로 내려가고 일봉이 다시 하락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21선이 꺾어서 다시 내려가게 된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하게 된다면 6월은 하락의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또 정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서 보셨다시피 상승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하락할 수 있는 조건 그때 6월의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락이든 상승이든 그 방향성이 나오면은 그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이면 될 것이고요. 지금은 가능성으로 따지면요. 이렇게 하락으로 훅 더 빠지는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봅니다. 이유는 현재 과다이격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과다이격 구간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월봉의 이평선과 지금 캔들이 이격이 많이 떨어져 있죠. 앞에 장대 연봉으로 쭉쭉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과다이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다이격 구간 내에서 특이하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여기서는 계속 혼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커요. 또는 조금의 호재가 나오게 된다면 양봉으로 뜨면서 그래도 좀 반등다운 반등을 줄 그런 구간도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 또 하락해버린다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 조건은요 해지입니다. 숏 ETF나 인버스 ETF를 통해서 하락에 대응을 해야 되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무 스트레스만 받고 계시지 마시고 이 기회에 우리가 좋은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열심히 많은 정보를 취득하시고 많은 고민과 그리고 사색을 통해서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쌓아 나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